과거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생활상을 유추해내는 방법. 그 중심에 잠들어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찾는 노력이 있다. 땅에 묻히거나 아니면 바다나 강물 속에 잠겨 있는 그런 문화재를 총칭해서 매장문화재라고 그러죠. 늘 지나다니는 현재의 건물 숲 아래. 지금 이곳에서 그 숨어있던 시간과 공간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기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역사를 알아낼 수 있는 그 역사적 실체라는 의미에서 매장문화재를 중요성 있고, 작은 파편 하나, 수십 수백 년을 땅속에서 견딘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궁금했던 역사의 실마리가 풀린다. 현재의 공간 속에서 이곳이 이 어떤 유적이 많이 있는 공간일 가능성이 사실 높죠. 문헌 속에서나 존재하는 줄 알았던 공간, 진묵 속에 살아 숨쉬던 땅속 문화재. 지금 이 안에서 우리의 유구한 역사가 베일을 걷기 시작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만나보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환. 빽빽한 건물숲 사이인 이곳. 그냥 지나치면 단순 공사 현장인 듯 보이는 이곳은 사실 대규모 발굴 현장이다. 처음 이곳에 나무 유구가 드러났을 때만 해도 발굴 현장의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분청자 귀알문 병평과 분청자 이남문 접시편 등의 유물 발굴로 이곳이 조선의 역사 현장임이 드러났다. 지금 여기 청진구역 자체가 이제 도심 재개발 사업 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광화문역부터 종강역까지 이제 지금 지어진 그 건물들과 이제 지하보도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종강역 쪽의 시점, 시작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청진지구 발굴 조사의 일원으로 계속 진행 중인 종로의 작업 현장은 역사, 문화, 고고학회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집중을 받고 있다. 문화지역 주변의 문화재 물건은 총 4개층이 확인이 되는데요. 상부에서는 19세기층, 그 하부에서는 18세기층. 근데 여기서도 중복 관계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공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겨우 30% 정도의 발굴을 진행했음에도 다양한 유구와 유물들이 쏟아져 나온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공사 중 발견된 곳이기에 현실적으로 개발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동시에 발굴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민감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귀중한 역사의 정보를 이대로 다시 묻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도시계획으로서의 도시계획 원리를 우리가 보여주고, 건물터의 형태라든가 심지어는 온돌이라든가 또는 그 당시 배수체계라든가 도로체계라든가 건물 배치, 건물 규모, 또 건축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다양한 그 정보를 그 터에서, 유구에서 나오고 있다. 발굴은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진행됐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있던 유구 유물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어떠한 역사의 흔적인지를 스스로 밝히려 했다. 땅속에서의 수백 년. 이미 부식되어 없어졌었다 해도 말이 안 될 것이 없는 나무 한 조각. 아주 작은 유물, 유구들도 놓치지 않기 위해 전문가들은 집중했다. 돗자리의 솔기 부분으로 추정되는 작은 조각 등 믿을 수 없는 유물들의 향연. 집이야? 집이에요, 이거. 아니 이거 봐요. 지푸라기 아니에요.
이거 좀 분석해야 돼. 조금의 세월이 더 지났다면 남아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작은 파편들의 발굴과 연구가 빠르게 진행됐다. 발굴이 진행될수록 더욱 그 정확한 형태를 드러내는 현장의 유구 유물들 덕분에 역사의 한 모습을 추측하기에 이른다. 시전행락을 해서 관영시장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그런 관영시장의 건물들이 아직까지 지하에 이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노출된 상황은 한 16세기 정도 되는 이제 유구층이고요. 건물지가 이제 불에 탄 소실된 상태로 폐기됐기 때문에 타나 마루라든가 온돌이라든가 그대로 이제 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땅속에 잠들어 있던 600여 년 전 조선의 한 모습은 이렇게 현재의 서울의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발굴을 하면서 시전 행랑터가 나오고 그러면서 비로소 서울 도심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앞으로 서울 도심에서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발굴을 해라 하는 이제 계기가 만들어졌고. 지금의 종로 일각에서 발굴이 가능했던 이유는 매장문화재의 발견 이후 발달하는 도심 속에서 그 문화재를 소중히 다루는 법을 실천시킨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희는 2009년부터 시작해서요. 2011년 2월까지 청진동 1216지구라고 하는 청진 1216지구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를 실시했고요. 조사 과정에서 이 건물지는 저희가 그 조사 결과 근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총 6개의 층 문화층이라는 걸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서 5번째 문화층 시기로는 아마 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유적이 있었던 층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일환. 이곳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위한 1단계는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후 고서적 관련 기록물을 통해 이 위치에 있었던 관련 사건 등의 사항을 상세히 조사했다. 옛 수도로서의 역사를 가진 곳 중에서도 중심부였기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함이었다. 고지도를 통해 조사 지역의 위치가 과거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본 후 유기전지에 해당함을 찾아냈다. 이러한 과정을 겪었기에 발굴이란 이름으로 시전 행랑길이 땅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 곳에서 단 한 시기의 역사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시기별로 같은 공간을 계속 사용하고 또 이제 집을 짓고 헐고 짓고 낡으면 헐고 또 짓고 토대를 쌓아서 또 짓고 하니까 이 100년에 1m씩 높아져서 그렇게 층별로 나온 거죠. 지표로부터 약 4.5에서 5.5m 하부에서 자연층이 확인됐으며 그 상부에는 철거 전부터 조선시대 초까지의 유구가 여러 층에 걸쳐 켜켜이 확인되었다. 이 길을 따라 시전 행랑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자료, 그를 뒷받침해주는 듯 발견된 토층 속의 유구들,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종로 가로변을 중심으로 시전 행랑 유구가 조사되었고 온전한 모양을 갖춘 이 유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노력의 흔적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만들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린다는 의미로 지어진 운종가는 현재 많은 후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역사의 산 공간이 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의 도심 한가운데에서 조선이 다시 숨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로 청진지구의 땅속에 묻혀있는 역사, 시전 행랑길은 정확히 어떤 곳이었을까? 지금 현재 그 세종로거리, 광화문 세종로거리는 그 조선조 그 육조거리, 육조.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쭉 이렇게 그 위치해 있던 그 자리고, 거기서 이제 종로통으로 빠지게 되면 그건 유기전지, 육주유기전지라고 해서 하나의 상업적인 경제적인 그 활동을 했던 그런 구역입니다. 한반도의 곳곳에서 거두고 만든 온갖 물건들이 모였던 거리. 시전 행랑은 종로의 모습을 규정했다. 도로의 너비도 시전의 행랑 앞에 만들어 놓은 가게에 의해 좁아졌다. 종로는 시전을 통해 서울의 생활을 직접 떠받치는 곳이었다. 이 시전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6개의 상전터가 남아있는 곳이 여기 있다. 일명 유기전지. 이 유기전지가 그대로 복원될 수 있었던 데는 문화재를 알아본 매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 종로 일대에 재건축하는데 이 펜스 안으로 보니까 장대석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문화재청에 신고를 했죠. 그러면서 종로 일대가 발굴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종로구청 앞이고, 지금 현재 여기 유기전터는 시전 행랑이라고도 합니다. 유기전 박물관은 당시에 발굴된 현장이 현재 유기전 박물관의 모습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유기전에 대한 정보도 소개함으로써 유기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되게 거기에 그 유기전이라는 건 6가지 물건을 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6가지라는 게 뭐냐면 주로 그 필요, 그러니까 천이 될지, 아니면 종이, 심지어 어물전까지 해가지고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것 다 쭉 이제 벌려놓고, 일종의 가게입니다만, 그게 좀 뭐 소위 그 관에서 운영하는 가게라고 할 수 있겠죠. 유기전을 소개하는 기가 눈에 띄는데 비단을 파는 선전을 시작으로 생선을 파는 상점인 어물전이 있다. 또한 모시와 배를 파는 상점인 저포전과 명주 상점인 면주전이 있다. 그 외 무명을 파는 면포전과 종이를 파는 상점인 지전이 있다. 이 6종류의 상자는 전매 특권과 구격 부담의 의무가 컸던 대상전으로 조선시대 시장 경제를 표현한다. 유기전 박물관은 발굴된 문화재 현장을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을 일깨운 현장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유적 보존은 물론 개발을 함께한 대표적 사례이다. 건물이 올라갔고, 여기에는 이제 이런 그 조선시대 시전 행랑 유기전 유구가 아마 이 유리로 덮어서 보존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하는 상생인데, 지상에는 8층의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서도 지하에는 박물관을 조성하여 유구를 그대로 보존. 박물관은 토층의 표피대로 갈 수 있게끔 설계되어 유구의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특별함이 있다. 그렇다면 매장 문화재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의미일까?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있던 비밀의 공간. 우리는 이 공간을 찾아서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를 찾고
현장의 모든 물건을 문화재라 부르기에 이르렀다. 땅 속에 매장되어 있거나 말 그대로 또 아니면은 지표에 분포되어 있는 그리고 또 물 속에 수중에 있는 이런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 전체를 이 매장 문화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장 문화재의 종류에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인류가 땅에서 활동한 모든 종류의 유적들이 다 매장 문화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매장 문화재는 발굴이 되면서 그 자리의 원형을 살필 수 있는 경우로 보존되기도 하고 일반적인 박물관에서 볼 수 있게 이동 전시해 놓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화재들만이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가 가능합니다만 우선 그 실체에 따라서 소위 그 움직일 수 있는 동산 문화재가 있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부동산 문화재로 구분이 될 수 있죠. 그 매장 문화재가 저희 땅을 파보니까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대별해서 사람이 살았던 그런 흔적을 우리는 유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함께 저희 출토되는 물건을 유물이라고 그렇게 크게 구분하고 있죠. 발굴을 통해 찾은 석기, 토기, 도자기 등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유물. 궁궐터, 묘지, 성터, 집자리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해 대지 위에 구축된 잔존물을 유구라 부른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같은 데 가보면 역사박물관 그 건물 밑으로 들어가면 로마 시대의 와이너리서부터 도로지부터 건물터서부터 공장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보존 처리돼서 볼 수 있는 일종의 지하도시죠. 이러한 매장 문화재는 스페인,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지하에 그대로 보존해 놓은 사례가 많은데 도로지부터 건물터, 왕릉, 공장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공간이 있다. 유구를 발굴된 현장에 그대로 전시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에 위치한 이 박물관은 집터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변 지역의 가치도 달라졌다 말한다. 오랜 시간 동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심지어 조선시대까지 되게 많은 수백여 개의 토강묘가 나왔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 지역이 오랜 기간 주민들에 의해서 점유한 생활 공간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인천광역시 서북구 지역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대규모 유적. 이곳을 발굴하면서 선사시대 유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청동기 시대 집터와 돌널 무덤은 발굴 당시 모습 그대로 이전 설치되었다. 대표적인 또 한 곳은 서울시청 지하의 군기시 유적 전시실. 서울 시민청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발굴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역사 관련 건물 초석들, 건물터가 나오게 되는데 유구를 보존하면서 건물도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했다. 지하에 나온 유구들 그 밑으로 그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유구를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해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지만 지하에 그 주차장을 건설해야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보존 처리해서 그 빼내고 그다음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고 다시 그것을 거기다가 이전 복원해서 지금 형태대로 전시를 하는 그 형태로 가게 된 겁니다. 당시 조선시대 군기시 터에 관련되는 유구와 함께 보물로 지정된 불랑 기자포를 비롯한 총통,
철환, 화살촉 등의 조선시대 무기류들도 함께 출토되어 무기 관련 역사를 조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장 문화재를 발굴하게 되는 데는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 학술 조사 목적으로 주로 발굴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구제 발굴이라고 해갖고 주로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뭐가 있을지를 미리 파보는 형태의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학술 조사를 위한 발굴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일단은 발굴을 하게 됩니다. 이미 국가나 시, 도에서 지정된 유적에서 학술적 연구를 위해 하는 학술 발굴. 복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복원을 염두에 둔 발굴이 되어야 한다. 이에 비해 구제 발굴은 도로 건설이나 댐의 건설로 인해 유적이 파괴될 처지에 있을 때 행해지는 발굴을 뜻한다. 어떤 발굴이든지 간에 땅속의 문화재를 찾고자 할 때는 예상 지점부터 신중한 접근을 기해야 한다. 그 과정의 첫 단계는 일명 지표조사이다. 이제 지표조사는 뭐냐면은 땅 위에 저희가 이제 어디에 유적이 분포되어 있는가를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전에 어디에 이제 역사 문헌이나 고지도나에 어떤 어디에 유구가 있다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항공 사진도 찍고 뭐 가능하다면 위성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지표 조사에서 유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분포상을 확인하기 위해 흔적을 찾는 과정을 진행한다. 일명 시굴조사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드는 작업. 중장비를 이용한 발굴을 너무 깊이 하게 되면 유물과 유구가 훼손될 수도 있기에 예상 위치 전부터 수작업을 기본으로 한다. 유적의 분포 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가로지르는 긴 구덩이를 만들어 발굴한다. 매장 문화재 조사 중 시굴조사라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처음 지표조사상에서 유물의 징후가 확인되어 유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줄파기의 형식으로 폭 2m 폭으로 이제 지형에 맞게 트렌치라는 것을 설치하여서 바닥에 있는 유물의 내지 유구의 유물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시굴 조사를 하다 보면 특정 구역 안에서 토기 파편이 발굴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주위로 더욱 집중해서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조사를 이어간다. 깊은 곳은 한 7, 8m 되는 곳도 있어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이제 조사 면적의 10% 가량을 저희가 절개를 하여 유구의 이제 문화재의 유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발굴로 넘어가는 그 전초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표 조사와 시굴 조사를 마치고 나면 발굴 조사를 시작한다. 세밀한 발굴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 못한 쾌거를 얻기도 하는데, 지난 2003년 왕능사지 발굴 현장에서는 발굴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훼손이 거의 안 된 청동제 사리암을 발굴하기도 했다. 이런 발굴 현장 중 최근 학회와 시민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킨 곳이 있다. 바로 경주의 쪽샘지구이다.
양대청이라든가 천마총이라든가 대농원 주변에 있는 주변 지역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민가들을 드러내고 이제 발굴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발굴하면서 거기에 나온 이제 유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유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상에서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유구들이 나오고 있는 곳이 또 그쪽입니다. 총 면적 38만 4천 제곱미터 정도의 국내 대표적 신라 왕족 및 귀족 유물 발굴지 쪽샘지구. 신라 적석 목각봉과 석관묘, 옹감묘 등 무덤 150여 기를 무더기로 확인했으며 금으로 만든 귀걸이, 금동, 말안장 등 3천여 점의 유물도 발굴했다. 이쪽 지역은 그런 무덤을 발굴하는 그 현장을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발굴되는 과정들을 일반인들이 다 지켜볼 수 있도록 한 곳이라는 데서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구, 유물이 나온다는 것이 역사를 말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땅 밑에 이러한 중요한 문화재가 얼마나 더 있을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느끼게 해주는 현장이라는 데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발굴된 유물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 발굴된 유물은 이곳으로 옮겨져 자신의 온전한 이름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작은 파편이 온전한 형태로의 탈바꿈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부서진 상태면 원래 상태로 맞춰봐야죠. 그래야 그 형태가 뭔지 알고서 어떤 유물이 나왔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원하는 과정, 또 흙이 묻어있으면 세척하는 과정, 또 금속도 실제 이제 이 보존 처리, 이 녹이 더슬고 부패가 진행되면 안 되니까 보존 처리하는 과정 이런 게 있고. 유물을 보존 처리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이물질 제거. 땅속에 오랜 시간 묻혀 있으면서 묻은 표면의 이물질을 세척한다. 부식된 부분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세척 과정이 진행된다. 다음은 보존 처리 전 유물의 상태를 파악하는 단계. 발굴 당시 어떠한 크기로 발견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함이다. 정확한 형태를 측정하기 위해 특정 도구를 이용하여 정밀 실측을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세척과 실측 조사 과정은 육안으로 가능한 조사 단계로 복원이 끝난 후에도 발굴 당시의 모습을 자료로 남기기 위해 그림을 그려 보관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그 유물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 왜곡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실질적으로 치수를 재서 실물 크기로 같은 크기로 하다거나 아니면 2분의 1인지 2분의 1이라든가 4분의 1 정도로 축소를 시켜서 그거를 이제 실질적인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존 처리 전 조사 단계로서 X선 조사가 있다. 눈으로 보기에 비슷하게 생긴 유물일지라도 X선 조사를 통하면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도 한다. 유물에 적용되는 가장 비파괴 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유물의 X선을 투과해서 유물 내부의 구조라든지 부식 정도, 그다음에 상감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파괴 조사를 통해서 유물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존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톡이나 백자 같은 경우 부식의 우려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물의 내외부 모습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관한다. 하지만 물에 닿지 않아야 하는 철기 유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 과정 자체가 좀 다르다. 정밀 분사 가공기를 이용하여 철기 유물 사이사이에 있는 녹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청동 유물의 경우는 현미경을 사용하여 보다 정밀한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작업 과정이 필요하다. 녹 제거가 완료된 유물에 있어서 유물이 더 이상 부식이 진행되는 걸 막고 또 진행되는 부식을 조금 더 천천히 속도를 천천히 하기 위해서 강화 처리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재질별로 다른 약품을 사용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유물에 강화제를 투입하여 재질은 강화하고 외부 부식 인자로부터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다. 기압을 낮춰 유물에 약품이 스며들어가게 하는 원리를 지니고 있다. 선조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용되던 때와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후대인들 앞에 선 유물들. 단순한 부식 덩어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요하지만 사실 이 과정은 어쩌면 발굴보다 더욱 중요한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발굴해서 들어온 거를 정리해서 또 박물관 소장품으로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이 안 되면 나중에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조각에 불과했던 유물들도 복원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유물이 쓰였던 시기와 공간에 따라 새로이 분류된다.
그렇게 자신의 정확한 이름을 찾게 된 유물은 박물관에 안치되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 유물들이 역사를 대변하게 되는 것이다.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그 유물들을 통해서 180도 다른 또 정보들을 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저희 자체의 가치관이라든가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사적으로 밝혀내는 거죠. 그 고고학이 참가하지 않으면, 고고학적으로 유구와 유물을 찾아내 주지 않으면 완전히 암흑이죠. 해석을 못하는 거죠. 발굴된 문화재가 정리되고 그 의미가 오늘날 다시금 해석된다. 단절된 줄 알았던 과거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땅속 역사 되찾기 프로젝트.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흔적 찾기 조사는 계속 이어진다. 이곳은 청진 8지구하고 12, 16지구 사이에 청진동길입니다. 피마길과 청진동길이 교차하는 부분에 청진지구의 지하간 보도를 위해서 그 지하 고착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공사에 앞서서 올 봄에 이 부분에도 발굴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어떠한 역사가 수정이 되고 새로 쓰여질지 궁금해지는 현장이다. 서울 도심의 한복판. 그 땅속에서 우리는 역사와 문화를 만났다. 옛날 사람들도 이 공간을 자기 생활 공간과 무덤 아니면 방어 공간 이런 거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공간들, 이런 현재의 공간 속에서 이곳이 이 어떤 유적이 많이 있는 공간일 가능성이 사실 높죠. 부족한 문헌 자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는 매장문화재 현장. 그 역사를 찾는 노력은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우리가 몰랐던 이곳에 그 땅에 매장돼 있었던 이런 문화재가 이렇게 널려 있었구나 하는 갖다가 그런 인식을 갖고 모든 국민들한테 그런 문화재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식 갖다가 심어주자는 그런 목적에서 현재 저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만이 그 지역의 문화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시계획하는 부분들 또는 도시개발하는 사람들, 국토를 관리하는 각종 제도에서 그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를 지킬 수 있다 하는 생각에 대한 모두의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 땅속에 잠들어 있는 매장문화재가 얼마나 더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매장문화재들이 얼마나 더 많은 역사적 흔적과 비밀을 감추고 있을지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무조건 매장문화재 보존만을 외치는 것은 아니다. 사회 개발과 매장문화재의 보존이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 과거의 역사를 지키면서 현재를 살고 더 나은 미래로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